울산 동구 쪽에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번윤형 센트리지 울산 중구에 있는 이 친구도 거의 한 2,600가구 정도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장 나 혼자 간다의 금토림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댓글로 울산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좀 지역 분석을 원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랜선 임장으로 울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울산광역시의 위치입니다. 울산은 인구 111만으로 우리나라 광역시들 중에서 가장 막내죠, 막내. 면적은 1062제곱킬로미터로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좀 비슷한 면적이고, 그리고 대구가 이번에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시키면서 매우 면적이 넓어졌거든요. 그래도 대구가 약 886제곱킬로미터인 것에 반해 우리 울산광역시는 이보다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1062제곱킬로미터로 매우 넓습니다. 아주. 울산은 지금 우리나라 남동권의 남동임의 공업지역으로 대표되는 도시죠. 그래서 제조업과 현대자동차 특히 유명하고 중공업이 매우 발달한 공업도시입니다. 자, 이런 공업도시들의 특징은 산업이 매우 호황일 때는 주택, 아파트 가격이 좀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반면에 산업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좀 다른 지역보다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울산 5개 구를 함께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이 바로 아래 남쪽에 있는 남구, 그리고 바로 위에 울산 중구, 그리고 울산 북구, 그리고 이쪽 해안 쪽에 있는 울산 동구, 그리고 이 외곽 쪽을 삥 둘러싸고 있는 울주군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원 안에 이 가격이 쓰여 있는데요. 이 가격은 각 구의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남구가 가장 평당가가 비싸고, 그 다음 입지가 좋은 울산 중구, 그리고 중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울주군과 동구 같은 곳들이 그 다음 가격들이고, 북구 같은 것은 울주군과 동구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만 약간 지형적으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울산은 약간 이 지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 외곽으로 크게 분산되어 있고 모양이 둥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도시의 형태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지역들이 대구광역시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이죠. 자,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6년 정도의 울산의 아파트 가격 시세입니다. 2018년부터 한 2018년 후반기까지 큰 폭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가 우리가 울산이 한 2019년 1분기부터 조금 회복하고 그 이후로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1분기부터 가격이 회복하더니 2020년에 쭉 상승하다가 2021년 이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퍼지는 시기라서 울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죠. 네, 그렇게 쭉 상승을 이어오다가 2022년 작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울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유동성 긴축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던 울산도 올해 초를 정점으로, 하락의 정점으로 쭉 회복하더니 여전히 하락이긴 합니다만 곧 상승으로 올라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도 지금 먼저 타 광역시들을 대구와 대전이 선두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듯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울산의 전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약 6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매매 가격 아파트 지수에 비해서 지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자, 이번 하락장 또한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울산이 지금 23년 막바지 지금 공급이 울산 동구 쪽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23년 전세 가격도 23년 초 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매매 가격 회복력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인데요. 하지만 울산 동구 쪽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은 것들이 지금 거의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가속도를 좀 붙여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함에 있어서 참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격의 저평가거든요. 과연 지금 현재 시기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가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거든요.
자, 한번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도시들은 이처럼 인구수를 좀 나열하셔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인구가 114만이죠. 그리고 이 울산 이외의 도시들은 지방의 중견 도시들로 광역시급은 아니죠. 그래서 창원이 인구 100만, 그리고 청주가 84만, 천안 66만, 전주 한 65만 순입니다. 울산의 비교군으로 봤을 때 이들 지역 정도를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이 보라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을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점을 맞췄습니다. 울산 이 보라색이 2008년부터 2011년, 12년까지 뭐 광역시들 대부분 이렇게 동조화돼서 비슷하게 상승한 시기였네요. 한 2015년도, 16년도 경에는 대구와 부산과 비슷할 정도로 상승량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약간 산업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이렇게 상승폭이 큰 반면에 또 제조업 경기가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하락폭도 큰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2015년, 16년 우리나라 제조업이 꽤 괜찮은 시기였죠. 그리고 제조업들이 지금 조금 힘들면서 좀 하락폭도 좀 컸었던 반면에 2020년, 21년 이 정도 우리 전국이 대부분 상승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울산은 지금 이렇게 타 광역시들에 비해서 상승이 조금은 이들에 비해서 조금 덜한 모습이었죠. 울산은 지금 이들 4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매매 가격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약 한 5년 동안의 단기간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당가 기준이 아닌 매매 가격 지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21년까지 이렇게 모든 광역시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이후에 지금 4개 도시들 정말 비슷하게 똑같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최근 대전의 가장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긴 하락을 마치고 대전이 먼저 좀 나아가는 모습이고, 부산과 대구, 울산 등은 지금 모두 여전히 하락세입니다만 타 광역시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도 회복력도 약간 더딘 모습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비교들은 매매 가격 지수 비교로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 비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평당가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상대적 비교라고 살펴보면 이렇게 평당가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 그리고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도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까지 해서 총 6개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 동안에 6개 도시의 평당가를 비교한 이 차트인데요. 부산이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것처럼 1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구가 2015년부터 한 16년경 부산보다도 가격이 비쌌네요. 자, 울산 지금 뭐 2013년부터 2016년, 그리고 2017년 이때는 가장 막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다음으로 가격이 비싼 도시였습니다. 자, 2013년, 한 15년 이때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중공업이랄지 제조업 이런 업종들이 지금 매우 잘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울산 같은 도시가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 대전, 광주보다도 평당가가 비쌌습니다. 2018년 경부터 보면 3위, 4위, 5위까지 내려앉아서 평당가가 높았던 울산이 지금은 이들 6개들 도시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울산보다 동생인 인구 100만의 창원시보다도 평당가가 저렴한 모습이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제조업 경기와 중공업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울산보다 작은 도시들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평당가로만 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렴하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뭐 지역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과공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대전이 지금 2014년부터 그리고 2017년까지 이 6개 광역시 중에서 4위입니다. 4위 평당가가. 자, 그런데 2018년, 19년은 5위까지 떨어지죠. 평당가가. 다 아시겠지만 세종의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서 가격을 타 광역시들이 크게 상승할 때 대전은 오르지 못한 거였죠. 세종과 대전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마자 하위권에 위치했던 대전이 가격이 쭉쭉 올라서 19년 4위 회복, 그리고 20년 3위 회복, 20년 중반부터는 광역시들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들은 특히 이렇게 인구 베이스로 살펴봤을 때 어떠한 이유로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다가 그 이유가 해소된 이후에 결국은 대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타 광역시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이었다면 이때는 뭐 약간 고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은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86년부터 최근까지 한 38년 동안에 서울과 울산의 물가입니다. 물가. 지금 이 분홍색이 물가고 지금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리고 여기 파란 선은 울산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분홍색 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이런 아파트 가격은 어떠한 이유를 인해서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가 상승하고 오랫동안 오르지 못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물가보다 먼저 아파트 가격에 유동성이 들어가죠. 최근 금리 인상이랄지 유동성 긴축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결국은 물가와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수렴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도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4.9%. 자, 그런데 울산은 지금 보시면 물가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12.8%입니다. 중공업과 제조업들이 매우 호황일 때, 이럴 때는 형들 도시보다 가격이 비쌌던 도시인데 지금은 이런 제조업들이 조금 어려우면서 지금은 형들 도시보다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7년 동안에 울산의 입주 물량입니다. 2023년 올해 입주 물량이 약간 9,000세대로 꽤 과공급이죠. 그리고 내년 24년 25년, 26년까지의 입주 물량은 거의 좀 확정적이죠. 그래서 향후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 엄청 저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 수준까지 좀 와 있는 편이고 입주 물량 지표들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또는 뭐 경제적인 큰 충격이 없는 한 양호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은 울산광역시죠. 자, 올해 입주 물량이 꽤 많았었던 울산이 지금 발목을 좀 붙잡힌 형국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 울산의 입주 물량입니다. 울산 동구의 GLCT지아이가 1단지, 2단지가 5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한 2,700가구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번윤용 센트리지 울산 중구에 있는 이 친구도 거의 한 2,600가구 정도 되죠. 둘이 합치면 거의 5,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울산 같은 경우도 매우 잘 봐야 할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24년과 25년은 입주 물량이 꽤 부족해지는데요. 울산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남구와 울산 중구. 작년에 울산 남구는 좀 많았고 올해는 울산 중구가 많았죠. 그런데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중구와 남구가 내년부터 2024년 내년부터는 둘 다 부족이죠. 그리고 2025년도 마찬가지로 둘 다 부족이고 심지어 중구는 202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조금 부족해지는 시점인데 그나마 그 입주 물량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반적으로 입주가 있는 곳은 입지가 좀 부족한 울주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죠. 상급지들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울산에서 향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요소입니다. 울산의 매매 전망 차트입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의 차트인데요. KB부동산에서 각 지역의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향후 3달 후에 이 매매가가 오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릴 것 같으세요? 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오를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릴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를 것 같다는 응답이 계속 많아질 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내릴 것 같다는 응답이 계속 많아질 때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근데 최근을 와서 보면 작년 말 올해 초를 최저점으로 이럴 때는 하락한다는 응답이 매우 많은 거죠. 상승할 것 같은 응답이 지금 10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급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 그래서 최근은 상승한다는 응답과 하락하는 응답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 전망도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 같다는 전망이 의견이 많을 때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향후 상승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가격도 추후에 상승하고 그렇죠? 올해 초를 최저점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급락하던 전세가도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15년 동안에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의 개수입니다. 2008년도, 9년도경에 거의 10,000채 가까이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쭉 해소되면서 가격이 쭉 끌어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소진되는 시점, 이런 시점이 상승장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뭐 전국적으로 다 안 좋았었던 2022년을 기점으로 미분양이 쭉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죠. 울산도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데 최근을 보면 지금 약 4,000채까지 올해 초까지 쌓였다가 올해 초부터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미분양이 더 크게 쌓일 염려는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 추세대로 쭉 미분양이 해소된다면 울산의 아파트 가격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미분양 숫자를 이렇게 지도로 나타내는 화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울산 약 3,000채 정도 되네요. 진짜 2,990세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그 부산은 2,235세대,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채까지 미분양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타 도시들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미분양이 좀 많은 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것 같이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피해야 할 지역들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분석을 미리 해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자, 약간 2,9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지금 울산은 남아 있는데요. 울산 남구의 옥동, 신정동, 그리고 울주군 쪽에 북구, 이쪽에 지금 미분양 단지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처음에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입지가 부족한 곳보다는 입지가 매우 좋은 곳들의 미분양을 조금 집중 있게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울산의 대장구인 남구, 신정동, 옥동 이런 친구들이 거주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각 구를 대표하는 새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입주장이 펼쳐져 있는 단지들, 이런 친구들 새 아파트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5개 구를 이 매매가 기준으로 순서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는 어딘지, 1급지는 어딘지, 2급지는 어딘지, 3급지는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순으로 상승을 소폭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남구,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남구와 울산 중구가 6개월 동안 32만원, 41만원 상승했고, 그 다음 입지가 좋은 북구와 울주군 또한 14만원, 10만원씩 소폭 상승했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살펴봤듯이 울산 동구 쪽에 GL자이를 비롯해서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은 동구는 우리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 입주장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도 중에서도 가장 대장급 아파트들, 이런 곳들은 또 하락폭이 엄청 큰 최대한 새 아파트 또는 기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시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최대한 입지가 좋은 지역, 아니면 입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서의 새 아파트, 대장 아파트, 이런 곳들 위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울산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남구의 신정동에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입니다. 자, 울산의 대장이죠, 이 친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에 약 12억까지 가격을 찍었다가 22년도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지금 올해 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가격을 7억 8천까지 가격이 떨어졌었죠. 그러면 약 35% 가격이 떨어졌었죠. 자, 그리고 최근 지금 한 10개월 동안 회복한 가격이 약 20% 정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전고점 11억 9천, 그리고 전저점은 7억 8천, 그리고 최근 10개월 동안 회복한 가격이 약 9억 5천 정도. 자, 현재 시세는 9억 5천 선이라고 볼 수 있죠. 문수로 롯데캐슬 그랑파르크거든요. 자, 이 친구 보면은 지금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약 한 8억 3천 정도. 지금 이 대장 아파트는 2010년식이고 이 친구는 2026년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16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6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가격이 지금 대장 아파트가 9억 5천이니 이 가격이 8억 5천. 자,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분양 난 아파트가 지금 금호 어울림. 여기 보시면은 이 대장 아파트를 이 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지금 문수로 금호 어울림이 지금 미분양이거든요. 자, 이 친구를 살펴보면 대장 아파트가 9억 5천, 그리고 이 친구 34평 기준으로 약 7억 5천.
그러면은 가격이 거의 한 2억 정도 차이 나죠? 자, 물론 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얘의 급지를 1급지로 본다면 이쪽은 조금 급지가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얘를 1급지로 봤을 때 얘는 한 1.5급지? 자, 그렇게 보고, 다만 이 친구는 지금 2010년식이고 연식이 한 14년, 13년 정도 됐고, 이 친구는 25년식이면 이 둘 친구 차이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억 차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떠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서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가격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안전망이 확보됐다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계속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랑파르크하고 금호올림 이 친구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입지는 얘가 조금 뭐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얘의 장점은 입지가 이 금호올림보다 좀 낮다는 게 장점이고 이 금호올림의 장점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단지 자체가 좀 반듯하고 크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럼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25년 8월 입주하는 친구로, 근데 가격이 한 7억 9천 정도죠. 자, 입지의 순위로 봤을 때 얘 한 1.3급지, 얘도 뭐 한 1.3급지 내지 1.5급지로 봤을 때 이제 가격 비교를 또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가장 좋은 저평가를 찾는 방법은 도시와 도시의 비교, 또는 구와 구의 비교, 동과 동의 비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와 아파트의 비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가 가장 좋은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좀 동구로도 한번 태화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번영로 서안 이다음 2단지, 울산 남구가 아니라 울산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죠.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울산 남구의 아파트들이 한 1군에서 1.5군급이라고 보면 이 지역은 한 2군급 정도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살펴본 이 미분양난 단지들이 가격이 한 7억 5천에서 8억 5천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6억 한 7천 수준, 그렇죠? 1급지와 1.5급지, 2급지 이들 가격들을 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축의 단지들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어디가 조금 저렴한지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간단히나마 울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방광역시 전반적으로 가격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제조업 경기를 떠나서, 울산 산업 경기를 떠나서 울산은 가격적으로만 봐서는 일단 약간 저평가 수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 입주 물량이 매우 많고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미분양 또한 꽤 쌓여 있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금 뭐 미분양 난 단지들 살펴보면 일부 상급지들 위주로 가격에 비해서, 입지에 비해서, 위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 단지들이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일부 상급지들 위주로만 조금 이제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상급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고, 조금 입지가 부족한 지역이라면 그들 지역을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 그리고 또는 새 아파트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년도쯤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울산 지역 분석을 글 3개를 통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린 글도 있거든요. 제가 이 하단을 통해서 그 지역 분석 글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방송과 함께 2019년도의 지역 분석글도 함께 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더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도 혹시나 좀 간단히나마 이렇게 지역 분석 원하는 지역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